경영의 최강 시사. 이게 안 된다. 여보세요? 예. 월간 조웅천의 좋은 정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쇄신을 조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과 함께 오늘도 뜨거운 현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그 28일인가요? 민주당의 길 비공개 회의가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가 된 겁니까? 아, 그 다음 날이 휴일이잖아요. 3일절. 예. 그래서 보니까 의원들이 그 지역의 일정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 참석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뭐 별로 의미가 없겠다라고 미리 취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론이 또 무슨 뭐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뭐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는가 보더라고요. 예, 언론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고 원래 예. 예정됐던 게 그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이 나왔는데 이 결과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 제가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드린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예. 우리 당 처한 현실이 지금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발버둥을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예.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한동안 그게 회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말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민생을 외치고 있고 또 정책이라고 또 꽤 괜찮은 것도 내놓고 있고 또 메시지도 던지고 근데 울림이 없어요. 그리고 법안을 뭘 좀 추진하려고 하면 저 근육 자랑한다 그러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울림이 없는 이유는 방탄 프레임에 갇혀요. 방탄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 저 또 방탄이다. 예. 이미 그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의 독선 독주 독단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으로서의 존재 의미 가치가 뭐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내년 총선에까지 이게 이어진다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위기의식 또 총선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그 절박감이 농도가 진해지고 이런 것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이른바 이제 친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행사했다. 여기서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누가 이 수장이 돼가지고 네. 뭐 이렇게 투리를 만들 정도로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들 당에 또 우리 뭐 정치인이니까 정치 현안, 당내 상황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또 3355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그건 뭐 일상화된 일이죠. 그러다가 또 속내도 털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룹으로 언론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비명계, 친명계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까? 어떤 조직화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예. 저 사람한테는 이도 안 들어가겠다. 말해봐야 생각이 완전히 다른 다르다. 사람, 다르다. 당내에서도 예. 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별로 왕래가 뭐 없고. 별로 얘기를 시도를 잘 안 하겠죠. 예.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 예. 그래도 두루두루 뭐 우연히 만나게 되면 또 말도 던지고 또 예. 약속도 잡고 뭐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저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의원님은 어떤 상황인 거세요? 의원님은 이른바 외로운 늑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전 예. 굉장히 번잡스러운 예. 뭐 여러 조직에 그러면 속한 조직에 속한다기보다는 예. 전 뭐 굉장히 번잡스러운
뭐 교류가 많은 개과에 속합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예, 늑대과에 속하지 않고 예, 동네 뭐 이쪽 저쪽에게 다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예. 그러시군요. 예. 이 이탈표에 뭐 소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이상민 의원의 주장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다. 335 모여가지고 속내를 털어놓고 당의 미래, 정치 현안 또 우리 야당의 민주당의 역할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소통과 교감이죠. 그러면 스스로도 여러 군데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당내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당은 뭐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당원들이랑도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들도 과도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들 이 프레임에 갇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갑갑해하고 169석이라는 절대 다수의 제1당 또 정부 여당이 특히 정권이 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져도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조급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는 우리 당에도 안 좋을 뿐더러 대한민국에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거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계기가 있거나 어떤 사람이 나오거나 어떤 사람이 뭔가를 선언하거나. 그러니까 방탄 리스크 프레임에서 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네. 뭐 아이디어로 나온 게 사실 요번에 부결된 영장 대장동 성남 FC 영장. 예. 뭐 제가 봐도 428억도 빠졌고. 예. 뭐 배임에서 428억 빠지면은 이건 뭐 제대로 완결성이 아주 처참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법원 가도 기각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무죄로 나올 확률이. 예. 예. 요번이 찬스 아니냐. 그러면 요번에 체포동의안을 아예 표결을 하지 말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발로 나가서 네. 영장 기각 받고 나오면 프레임은 깨지는 거죠. 받았어야 했다. 네. 근데 이제 다음번에 또 만약에 체포영장이 나온다면 그거는 다른 혐의일 거란 말이죠.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죠. 그렇겠죠. 만약에 뭐. 대북 송금으로 온다. 예. 그러면 아직 영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언론으로 전해지는 거에 의하면은 대장동이나 FC보다는 순도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순도라는 거는 검사들의 완성도가 좀 더 있을 것 같다. 네. 수사의 완성도가. 그렇게 되면은 구속영장 한번 받아보는 것도 실질심사 받아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 그때는 또 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찬스가 지금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넘어가 버린 거다. 안타까운 거죠. 그 공천과 관련해서 이 어떤 무슨 찬성, 기권, 부결, 가결 이거에 어떤 함의가 있고 어떤 표시를 하고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개별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나 뉘앙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이번에 이 표결 이후에 소위 친명 쪽이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이 예. 그 공천권 보장을 거래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 예. 뭐 비열한 트릭을 썼다. 이렇게 아주 좀 특히 좀 거북살스러운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란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경선만 생각한다면은 지금 경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체제, 말하자면 지금 현 체제, 예. 이 가급적 협조적인 게
더 편하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경선만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본선에서 당선되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민심에 따라서 다른 예. 거죠. 예. 쭉 수위가 다 올라가는데 저 물이 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수위가.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간판 달고 과연 본선에서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걸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고, 예. 그래서 그 고뇌의 흔적들이 그 체포동의안 표결 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반로가 됐다. 오히려 거꾸로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그 전에 이 국회 체포동의안 전에 만나시긴 했었었죠. 저는 만났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뭐 저희는 워낙에 오래된 사이라서 예. 뭐 신상과 관련된 얘기는 뭐 굳이 안 하고. 예. 뭐 대표도 꺼내지도 않았고 예. 저도 뭐 그래 해가지고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당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떤 뉘앙스나 뭐 여운이나 감정은 오래된 사이면 더 남지 않습니까? 글쎄 뭐 둘 간에 있었던 얘기라 가지고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뭐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 뭐 이탈자를 색출하겠다 뭐 이러면서 문자 폭탄 또 보내고 뭐 이랬었는데 네. 이런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당 문제 해결되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7년 내내 시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굳은 살이 배기고 네. 내성도 생기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처음 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은 뭐 놀라가지고 나는 부결표 던졌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뭐 놀라고 위축될지 몰라도 이게 강도가 좀 세지면은 그게 아마 거꾸로 갈 겁니다. 예.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억압하는 쪽에 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좀 의원들이랑 이런 저 강성 지지층들이랑 만나서 그냥 툭 터놓고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민주당 그런 건 안 됩니까? 글쎄요, 뭐 네. 그런 장이 있을까 뭐 어쩔지 잘 모르겠고 예. 일단 날라오는 문자를 보면은 뭐 저를 비롯한 예. 뭐 타겟으로 삼은 의원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다. 예,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철수 의원은 이 상황으로 총선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뭐 새로운 90점이 올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게 낫다. 그런 인물로 김부겸 전 총리를 꼽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까? 김부겸, 김동연 뭐 이런. 지금 어떤 예.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렇게 한 건 아니란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나 말씀드린 거는 예. 어쨌든 저희가 169석의 거대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 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 처절한 그 반론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내로남불의 방탕 전당 또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또 국민을 무시하는 팬덤 정당 여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제대로 된 민주당 정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개혁, 민생 개혁 또 미래 대응을 제대로 하는 제대로 된 수권 정당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안민석 의원이 뭐 대안으로 이재명 대표 거취를 전체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또 뭐 전체 당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그 중에서 실제 적극적 참여 의향이 계신 분들은 소수일 거고요. 예. 그분들이 또 지금 문자 보내시고 그렇게 할 건데 그분들 의향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뜻대로 가자 이런 얘기로 밖에는 전체 당원 투표는 그분들 강성 지지자들 뜻대로 가자라는 이야기다. 옛날에 뭐 위성정당 만들 때나 서울 부산 시장 그 당원 당규에 반해서 출마시킬 때 그때도 다 전당원 투표 결과로 갔었죠. 박범계 의원은 최강시사에서 다음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체포한 부결로 당론을 모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모양 빠진다. 첫 번째부터 그렇게 하든지 첫 번째는 아주 호기롭게 우리는 당론할 필요 없다. 자유투표다. 했다가 첫 번째 했다가 의외의 결과가 나오니까 두 번부터는 단속으로. 모양 빠진다. 모양 빠진다. 정순신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몰랐다. 중앙지검장이었고 그때 중앙지검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 KBS가 4년 전에 보도를 했을 때 익명 보도여서 몰랐다. 뭐 이런데 검사셨으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모르는 게? KBS에서 이제 그 검사가 뭐 이런 일에 연루가 됐다. 아무리 익명이라도 검사가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감찰 라인이 뜹니다. 고위 간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찾아요. 당연히 찾겠죠. 이걸 뭐 몇 명 안 되니까. 차장 검사가 몇 명이 된다고 뭐. 바로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순식간에 팩트를 찾고요. 그리고 보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 청내 그러니까 중앙지검 내 그리고 대검 서울고검 대검 그렇죠. 요 라인을 따라 가지고 차장 검사장 고검장 대검의 담당 부장 대검 차장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다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카드라 통신으로 순식간에 쫙 그렇죠. 번집니다. 검찰 직원들에게까지 다 퍼져버리던데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그리고 저 연수원 동기들은 또 다 알게 되고요. 그렇죠. 변호사들도 다 알게 되고. 근데 그때 정순신 변호사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있었고 한동훈 장관은 제3차장 윤 대통령은 검사장 지검장. 그렇죠. 그럼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2019년도에 윤석열 검사장이 기습하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아주 센세이셔널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걸 기억을 하는데 그게 주된 대상이 바로 이 한동훈, 정순신 이 포함된 27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한동훈, 정순신, 이원석 등등이 포함된 사람들을 검사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거기가 기습하게 인사구나. 였습니다. 여기가 정순신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순신은 검사장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랬죠. 나머지는 다 검사장이 됐고요. 근데 검사장 탈락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2018년에 KBS 보도가 있었고 그렇죠. 정순신 차장이 지방으로 갔다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장을 마지막으로 옷을 벗은 게 202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탈락하고 지방 갔다가 맞아요. 한직으로 가서 옷 벗었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보통의 검사 인사를 보면 검찰 내부가 굉장히 좁은 사회거든요. 그럼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임명해 버린 걸까요? 꼭 검사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작년부터 국수본부장에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부터 이미 들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